네, 월화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2월 21일 금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그러면서 오늘 좀 이제 처음 뉴스가 좀 굉장히 슬픈 뉴스로 이렇게 또 시작을 하게 되는데 여기 이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보시다시피 굉장히 좀 이제 어린 여자아이가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텍사스에서 살고 있는 11살짜리 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안이랑 나이가 비슷한데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자살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또 자살을 했는지 이렇게 또 보면은 텍사스 학교에 이렇게 또 다니고 있으면서 학교 이제 친구들이 이 아이를 이제 중남미에서 이렇게 또 넘어왔나 봐요. 불법 이민자로 이렇게 또 넘어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아이를 계속 놀렸다고 합니다. 너네 불법 이민자지, 일리건 임미그런트지라고 이렇게 또 놀리면서 너 신고할 거야. 계속 이렇게 또 불링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왕따를 너네 불법 이민자지라고 하면서 하게 되면서 굉장히 괴로워했대요. 괴로워해가지고 학교 측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 측에서는 부모님한테 알리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목매달고 자신의 삶을 마감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11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경찰은 이렇게 또 조사 중에 있는데 엄마가 나와가지고 이 인터뷰를 이렇게 또 하더라고요. 인터뷰를 이렇게 또 하니까 뭐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너 딸이 목매달았다고 막 이러면서 울면서 막 인터뷰를 하는데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가슴이 굉장히 아프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불법 이민자들 엄청나게 지금 대규모 추방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어린 아이들한테까지도 영향을 많이 이렇게 또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 새로운 행정명령에 이렇게 또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은 뭐 합법적으로 들어온 아이들이 아닌다고 하면은 학교에 다니는 것도 지금 막으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불법 이민자들의 이제 삶은 미국에서 앞으로도 더 혹독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 불법 이민 잘못한 거는 잘못한 것이죠. 불법 체류가 이제 잘못된 것이기는 이제 잘못된 것이지만 지금 이렇게 어린 아이들한테까지도 이렇게 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은 좀 이제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벌써부터 아이들이 너 불법 이민자지? 너 이민자지? 라고 하면서 왕따를 한다라는 그런 소리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이제 이민을 이렇게 또 왔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미국 오면은 당연히 영어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지고 이제 놀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건덕지가 생겼다라는 그런 소리죠. 아무리 합법적으로 들어왔더라도 아이들은 모를 거예요. 모르다 보니까 쟤 영어 잘 못한다. 그러면은 쟤 임미그런트야. 너 내 신고한다. 라고 이렇게 놀리면서 왕따를 이렇게 또 시킬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이거는 좀 너무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어린아이들한테까지는 이런 것은 좀 심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제가 어제 뉴스를 이걸 보기로 봤거든요. 보기로 봤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어린 아이가 학교에서 이 불법 이민자라고 신고한다고 하면서 막 놀리다 보니까 왕따를 이렇게 또 당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못 매달아서 죽었다. 11살짜리 아이가. 진짜 너무나 좀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좀 불법 이민자들 못 들어오게 하는 거는 이제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지만 어린아이들한테까지도 이런 영향을 이렇게 또 끼친다라는 것은 합법적으로 들어온 사람들한테까지도 영향을 분명히 끼칠 거란 말이에요. 왕따 같은 거 이제 학교 내에서 많이 이렇게 또 일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커서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민자들 무시하고 뭐 영어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막 놀리고 너네 나라로 가버려라라고 하면서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더 이제 너무 나아간 게 아닌가. 특히 우리 이제 소수 민족들한테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분명한 이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제 앞으로는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일론 머스크 다지라 지금 엄청난 공무원 해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요즘 들어가지고 특히 화두에 오르고 있는 오늘 이렇게 또 뉴스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는 내셔널 파크 있지 않습니까? 이 내셔널 파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지금까지 3천여 명을 지금 해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 내셔널파 운영을 이렇게 또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많은 문제가 이렇게 또 생길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요세미티 같은 곳들이나 뭐 옐로스톤 파크 같은 곳들이나 이런 내셔널 파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가족도 이제 내셔널 파크에 굉장히 자주 이렇게 또 여행을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 3천여 명이나 이렇게 또 해고를 이렇게 또 하는 바람에 이제부터는 이 내셔널 파크들이 관리 같은 것들이 좀 소홀히 이렇게 또 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제 앞으로 이 내셔널 파크 이제 들어가는데 줄이 훨씬 더 길어질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내셔널 파크 갈 때마다 항상 줄이 길어가지고 좀 항상 이제 줄 서서 이렇게 또 들어갔거든요. 차량에서. 그런데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줄들을 이렇게 또 쓸 수도 있다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화장실 같은 곳들이 아무래도 이제 내셔널 파크 같은 곳들은 재래식 화장실이 이제 군데군데 있거든요. 이런 화장실 같은 곳들이 제대로 관리가 이제 안 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훨씬 더 더러운 이 내셔널 파크를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항상 이제 미국에 있는 이 내셔널 파크 갈 때마다 감탄을 하거든요. 너무나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내셔널 파크 들어가는 길이 진짜 너무 멋집니다. 항상 들어갈 때마다 느끼는 게, 야, 이거 진짜 영화 속에 들어온 건가? 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항상 이 미국에 있는 이 내셔널 파크에 대해 가지고, 진짜 기대감을 가지고 갔었는데, 이제부터는 이 내셔널 파크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잘리다 보니까 관리가 이제 앞으로 좀 안 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거 밖에도 일부 지역은 폐쇄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 내셔널 파크 가면은 굉장히 많은 곳들을 이렇게 돌아볼 수가 있거든요. 뭐 트레일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거기가 이제 관리가 되지 않고 그런다고 하면은 거기를 아주 막아버린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미국인들이 이 내셔널 파크에 가가지고 이제 경험을 할 수 있는 이런 뭐 네이처 같은 것들을 훨씬 더 이제 적게 이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의 지출을 이렇게 또 줄인다고 하면서 공무원들을 이렇게 또 잘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나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공공기관들을 지금 축소를 하고 그리고 공무원들을 지금 자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가장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바로 이제 저희 같은 중산층들, 저소득층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내셔널 파크 가가지고 그나마 좀 이 미국에 대한 이 장엄함을 이렇게 또 느낄 수가 있고 이 네이처 같은 거를 이렇게 또 느낄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는 내셔널 파크 같은 곳을 이렇게 또 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서비스를 이제 제대로 받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이 돈을 이렇게 또 세이브를 해가지고 기업들한테 훨씬 더 많은 감세를 이렇게 해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부자들한테 감세를 더 이렇게 또 많이 해준다고 하니까 이제 앞으로 미국의 이제 빛나는 그런 뭐 찬란한 역사는 좀 이제 암흑의 길로 이렇게 또 가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도 이 미국의 부채는 앞으로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전에도 저번 대선 때에도 계속 이렇게 또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하려고 하고 있는 이 정책들을 본다고 하면은 부자 감세 같은 것들 너무나 많고 기업들한테 감세를 너무나 이렇게 또 많이 해주다 보니까 이 국가의 부채는 더 늘어날 것이다. 이 카멀라 해리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정책들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책들이 국가 부채를 한 10배 정도, 뭐 10년 주기로 해가지고 한 10배 정도 더 늘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중산층들하고 이제 저소득층들의 그런 혜택들을 뺏어 와가지고 부자들한테 넘겨주면서 세금 같은 것들이나 뭐 부채 같은 것들은 지금 더 늘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참 찹찹하네요. 뉴스를 볼 때마다 요즘 들어가지고 좀 이제 암울한 그런 미국의 미래만 이렇게 또 비춰주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 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공무원들을 지금 이렇게 또 해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 이 다즈랑 이렇게 또 협력을 해가지고 미국의 정부가 효율적으로 이렇게 또 움직여져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뭐 거의 10만 명 가량 지금 해고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10만 명 더 지금 이 우선 목표로 잡은 게 20만 명을 지금 해고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또 해고를 하고 있다 보니까 뭐 민주당 의원들이나 그리고 뭐 노동조합이나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거는 불법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 해고하는 거 좀 이제 막아달라라고 법적 소송을 이렇게 또 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연방 법원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 해고에 대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또 허용을 한다. 라고 이렇게 또 판결을 내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법원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해고를 하고 있는 것은 연방 고용법에 이렇게 또 따라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에 따라 가지고 아슬아슬하게 법적 절차를 이렇게 또 걸치면서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금 거의 대부분 이렇게 또 해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또 보면은 수습 사원들 1년 미만의 이제 수습 사원들을 지금 먼저 이렇게 또 해고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슬아슬하지만 이 법적 테두리 안에 있는 거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해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는 있지만 막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근거는 이렇게 또 없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이 다지에서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공무원 이 해고 사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고를 공무원들을 이렇게 또 많이 해고를 하고 있는 것은 이 미국 정부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미국을 잘 이끌어 나갈 것이다. 골든 에이지를 이제 맛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한 이래 지금 행정명령들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또 한꺼번에 바꿔가다 보니까 지금 이런 고소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소송이 80건이 지금 넘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행정명령을 이렇게 또 이행을 하고 있기는 있지만 많은 것들에서 지금 법적인 그런 절차를 계속 이렇게 또 거쳐야 하기는 한다고는 하네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넘어간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대로 미국이 이렇게 또 바꿔져 가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어제 밤 동안 미 상원에서는 공화당에 이렇게 또 주도를 한 그 예산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안을 통과를 이렇게 또 시켰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이제 상원에서는 어제 10시간 동안 마라톤 투표를 이렇게 또 하면서 25개의 개정안을 이렇게 또 올렸다고 하네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원하는 것은 이제 단일 예산안이라고 했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한 크고 아름다운 단 하나의 법안이 아니라 여러 이제 개정안에 이렇게 또 표기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어쨌든 이 상원에서도 이제 민주당이 이렇게 또 많지 않습니까? 그런 민주당 뿐만이 아니라 이제 공화당 내에서도 전부 다 이제 트럼프를 이렇게 또 지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많은 이제 난항이 이렇게 또 있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상원에서도 통과가 되어야 되면서 이제 하원에서도 이제 같이 이렇게 또 통과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좀 이제 많은 난항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엄청나게 비난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크라이나 때문에 이렇게 또 시작이 됐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본다고 하면은 이거 완전히 독재자 아니느냐라고까지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비판을 엄청나게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트럼프 대통령 이거 정신 어떻게 된 거 아니냐고 막 얘기가 나오고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명확하게 러시아가 쳐들어오게 되면서 침공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시작이 된 그런 전쟁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가지고 진정한 독재자는 푸틴인데 어떻게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독재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지금 이 우크라이나는 민주적인 그런 법적 절차를 통해 가지고 민주적으로 이제 투표를 해 가지고 나온 대통령이 바로 젤렌스키 대통령인데 그 무슨 말을 이렇게 또 하는 거냐고.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의 헌법을 본다고 하면은 계엄령이 내려진 상태에서는 선거를 하지 않는다라는 헌법이 있다고 해요. 이 우크라이나의 법대로 이렇게 또 하는 것인데, 이 트럼프 대통령, 이거, 러시아 편을 너무나 들어주는 게 아니냐는 그런 엄청난 이제 비난이 이렇게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미국의 특사,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특사가 우크라이나로 이렇게 또 가가지고 젤렌스키 대통령이랑 지금 뭐 많은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병 주고 약 주고인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의 특사가 이렇게 또 가가지고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아 진짜 용감한 지도자라고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이 러시아한테 이렇게 또 공격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맞서 싸우고 있는 용감한 지도자다라고 이렇게 젤렌스키 대통령을 치켜 세웠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지금 이 미국의 특사, 이 우크라이나랑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미국의 특사는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관계를 다시 회복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게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선 막말을 이렇게 또 한 다음에 그다음 젤렌스키 대통령도 좀 이제 짜증나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가짜 뉴스에 속아가지고 망상 속에 빠져 있는 것 같다라고도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또 갑자기 이 특사를 이 엔보이를 이렇게 또 보내가지고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렇게 막 지켜 세우면서 지금 또 많은 얘기를 이렇게 또 나누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천연 광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또 50%를 가지고 가는 그 협상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를 이렇게 또 나누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우크라이나를 잘 구워 삶아가지고 미국은 이득 얻을 거 다 이득 얻고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가 이기는 쪽으로 해가지고 끝내려고 이렇게 또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미국의 특사는 지금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랑 우크라이나랑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것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또 회담을 이렇게 또 가졌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도 지금 이 우크라이나는 이 러시아한테 계속 이렇게 또 공격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우크라이나의 이제 동부 쪽 있지 않습니까? 돈바스랑 그리고 이제 하르키우 같은 그 지역을 계속 이제 러시아가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어가지고 민간인 뭐 사상자들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미국을 이렇게 또 보면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는 것을 지금 끊으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지출을 극단적으로 줄여가지고 기업들이랑 그리고 이제 부자들한테 감세를 이렇게 또 해주려고 극단적으로 이렇게 또 끊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 유럽 쪽에서도 지금 뭐 비상이 이렇게 또 걸린 상태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럽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 우크라이나를 이제 도와줘야지만 이게 이제 완충지대이거든요. 러시아랑 이제 유럽의 중간에 이렇게 딱 껴 있어가지고 거기가 어느 정도 좀 이제 잘 버텨줘야지만 유럽한테 이렇게 또 이득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이 우크라이나에 지금 뭐 지원을 이렇게 해주려고 무기 같은 지원들이나 아니면은 파병까지 지금 고려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영국이나 프랑스에서는 이 우크라이나에 이제 파병까지 지금 고려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지금 이 유럽에서는 난리가 난 상태라고 한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제 완전히 발을 빼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한 이래 지금 뭐 유럽도 난리가 났고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이 러시아한테 훨씬 더 페이버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이렇게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다지에서 정부 지출을 엄청나게 이렇게 또 줄이고 있는데 그 정부 지출 줄인 것에 대해 가지고 20%를 빼가지고 미국인들한테 이렇게 또 돌려주는 스티뮬러스 책을 이렇게 또 돌려주는 그런 이제 방안이 이렇게 또 나왔다. 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리고 일론 머스크나 긍정적으로 이렇게 또 여보세요? 여보세요? Hello, this call will be recorded. Yeah, who's it? Hi, Mr. Park. I'm calling on behalf of Frontier on the recorded line.
My name is Kia, and we're calling our existing customers with the great offers that we have. You can get double the speeds with our fiber 1 gig. I'm not interested. Don't call me back. 야, 이건 뭐 인터넷 광고하는데 이게 전화를 하고 있어. 예, 어디까지 얘기를 했더라. 아, 이런 이 전화 때문에 짜증나네요. 어쨌든 이 트럼프 대통령이랑 그리고 일론 머스크랑 이 국민들한테 이 다지에서 이렇게 또 절감을 한 그 돈 20%를 이렇게 또 빼가지고 이 스티뮬러스 책을 이렇게 또 주는 거, 이 긍정적으로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어제 뉴스에서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디어가 이렇게 또 나온 게 이 일론 머스크의 그 X 있지 않습니까? X의 유저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일론 머스크한테 제안을 했대요. 제안을 해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그거를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한 것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과연 이 미국인들 우리들이 이렇게 또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텍스를 내고 있는 합법적인 사람들은 과연 이 스티뮬러스 체크 5,000달러 받을 수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현실성은 지극히 낮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다지에서 하고 있는 게 이 미국의 이제 정부 지출을 이제 3분의 1을 줄이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정부 지출 3분의 1을 줄인다라는 것은 굉장히 현실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만약에 이 스티뮬러스 책을 이 미국인들한테 이렇게 또 보내주게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경기 부양책이지 않습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5,000달러씩 이렇게 또 꽂아준다라는 그런 소리인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더 자극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그 전쟁을 전 세계한테 막 하면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지금 자극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다른 이 스티뮬러스 책을 꽂아주게 된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을 더 촉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전문가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다지에서 하고 있는 정부 지출 3분의 1로 이렇게 또 줄인다라는 것은 그것도 이제 목표를 달성을 하기에 이제 어려울 뿐더러 인플레이션도 이렇게 또 자극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의회에서도 통과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 돈이 아니잖아요. 미국의 돈이지, 미국 국민들의 돈이지 트럼프 대통령의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도 이렇게 또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어려울 것 같고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금 일론 머스크가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막 사람들 자르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뭐 공공기관들 축소를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내가 지금 뭐 수 빌리언 달러를 지금 절감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과장이 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한 대로 그거는 이제 앞으로만 보여주는 것이지 실제 사정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별로 그 정도까지는 절감이 되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어차피 거기서 절감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부자들한테 기업인들한테 지금 감세를 이렇게 또 해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닐까. 지금 이 눈 가리고 아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구안타나모 이제 수용소에 있는 177명을 온두라스로 이렇게 또 이송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로 이송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여기 이제 구안타나모 이제 수용소에 불법 이민자들이면서 그러면서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 구안타나모 이제 수용소에 이렇게 또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이 베네수엘라 그 갱단들, 뭐 트렌데 아라구아 라고 하는 그런 뭐 갱단들도 이렇게 또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흉악범들을 싹 다 모아다가 온두라스로 보냈다가 베네수엘라로 이제 이송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이제 범죄자들은 잘 잡아다가 잘 이렇게 또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행정명령에 이렇게 또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인을 한 것 중에 연방 관료주의 뭐 축소라는 그런 행정명령에 이렇게 또 사인을 하게 되면서
이 샌프란시스코를 이렇게 또 보면은 여기에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이제 샌프란시스코 사람들이 사랑을 하고 있는 이 공원이 있다고 합니다. 뭐 프레시디오라고 하는 이 공원이 있다고 하는데, 이 공원을 이렇게 또 관리를 하기 위해 가지고 프레시디오 뭐 트러스트라고 하는 공원 관리 기관이 있다고 하네요. 그 공원 관리 기관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대폭 축소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프레시디오 이 트러스트는 이 낸시 펠로시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법적인 보호를 이렇게 또 받고 있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너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프레시디오 이 공원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인적 자금이랑 그리고 이제 공공 자금이랑 이렇게 또 합해가지고 운영이 이렇게 또 됐었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2013년도부터는 이 공공 자금 이렇게 또 받지 않고 뭐 자체적으로 이렇게 또 운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그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를 이렇게 또 통해 가지고 바이든 대통령한테 2022년도에 한 2억 달러 정도를 이렇게 또 확보를 이렇게 또 한 게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돌려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인 보복도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미 연방정부 엄청나게 돈 쓰는 거 지출을 이렇게 또 축소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어제 스펙이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그 보수 정치 행동 회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또 깜짝 등장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여기에 등장을 하면서 톱 있지 않습니까? 톱을 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정부 예산을 내가 다 삭감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좀 이제 상징적인 그런 퍼포먼스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야, 일론 머스크는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텍사스로 이렇게 또 옮겨가게 되면서 그 옛날 영화 뭐 있지 않습니까? 뭐 텍사스 뭐 체인서 뭐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연상시키는 듯한 그런 텍사스 체인서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또 보니까, 야, 이거 무슨 뭐 호러 무비의 주인공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일론 머스크는 나와가지고 이렇게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또 운영을 하고 있는 다지를 이렇게 또 통해가지고 미 정부를 효율적으로 이렇게 또 움직이게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의 예산 삭감, 그리고 연방 기관들의 감축, 그리고 그 행정 뭐 간소화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실행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일론 머스크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 얘기하는 거 보면은 미국의 대통령 같아요. 미국의 대통령이 미 정부를 어떻게 운영을 해나갈지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실제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가 아닌가, 바지 사장은 트럼프가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뭐 보수파들 중에서도 지금 이 일론 머스크가 너무나 이렇게 또 많이 자르는 것에 대해 가지고 좀 이제 부정적인 그런 이제 견해를 가진 사람들도 이렇게 또 많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또 해주다 보니까 좀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이렇게 또 바뀐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일론 머스크는 지금 보면은 거의 대통령이에요. 지금 미 정부를 자신의 손아귀에서 마음대로 입맛대로 이렇게 또 바꾸고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앞으로 이제 일론 머스크의 사업은 탄탄대로를 달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야, 이게 지금 이 미국의 기업들로 인해 가지고 미국이 돌아간다라는 게, 야, 이게 진짜 말이나 되는 건지, 미국의 민주주의가 지금 후퇴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 건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이렇게 또 취임을 하게 되면서 파나마 카날에 대해 가지고 나와가지고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파나마 카날을 이렇게 또 보면은 중국의 자본들이 이렇게 또 들어가가지고 중국에 의해 가지고 지금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주장을 하면서, 파나마 카날 원래 우리가 만든 거 아니느냐, 우리 미국 것이지 않느냐, 예전에 미국의 대통령이 실수를 해가지고 파나마한테 이렇게 또 건네줬는데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한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파나마 카날을 만약에 뭐 인수나 이렇게 또 뭐 군대를 이용을 해가지고 파나마 카날을 이렇게 또 가지고 간다고 하면은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파나마 카날을 본다고 하면은 파나마 카날이 가뭄이라고 한다고 하면, 파나마가 가뭄이래요. 기후변화 때문에 가뭄이어가지고 이 파나마 카날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물이 이렇게 또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 산을 이렇게 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하지만 이 가뭄이다 보니까 물 부족 때문에 하루에 예전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예전에는 36척의 배를 이렇게 통과를 시켜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물이 이렇게 또 부족해가지고 하루에 단 24척만 이 파나마 카널을 이렇게 또 통과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강을 하나 뭐 만들어가지고 물을 더 많이 이렇게 또 이 저장을 해둘 곳이 이렇게 또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수억 달러가 들어가는 그 프로젝트가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16억 달러가 들어가는 가뭄을 피하기 위한 뭐 강을 이렇게 또 만들고 뭐 저수지를 이렇게 또 만드는 그런 이 프로젝트가 있나 봐요. 16억 달러가 들어가는데 만약에 미국이 이 파나마 카날을 인수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 돈 미국이 써야 할지도 모른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강이나 이 저수지를 이렇게 또 만들기 위해 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뭐 2천 몇백 명이 이렇게 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다 이주를 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실제로 이 파나마 카날을 인수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이렇게 또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어떻게 이 수많은 일들을 잘 이렇게 또 해결을 해 나갈지 계속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IT가 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 IT의 대통령이 이렇게 또 암살이 되고 그리고 지금 이 IT를 본다고 하면은 깽단들이 이 IT라는 그 나라를 이렇게 또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IT에서 굉장히 많은 IT인들이 미국으로 이제 불법 이민을 이렇게 또 왔다고 합니다. 뭐 난민 뭐 신청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굉장히 한 50만 명 정도가 미국으로 이렇게 또 넘어왔다고 합니다. 이 IT가 국가 비상 사태이다 보니까 이 정부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깽단들에 의해 가지고 대통령도 살해가 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 미국에 이 IT 난민들 뭐 IT 뭐 불법 이민자들이 50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이 IT인들 이 50만 명한테 임시로 이렇게 또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임시 보호 지위를 이렇게 또 줬다고 하네요.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미국에 있는 이 IT인들 50만 명 보호 지위를 오는 8월 달에 모두 종료를 한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현재 이 IT는 아직도 깽단들에 의해 가지고 지배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IT는 깽단들에 의해 가지고 5천 몇백 명이 지금 사망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아 성폭력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1100%나 이렇게 또 상승을 한 상태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러는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IT인들, 미국에 있는 한 50만 명의 IT인들의 보호 지위를 이제 종료를 한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한순간에 이제 불체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불법 이민자가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 사람들 전부 다 추방 조치가 이렇게 또 내려질 수가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와, 미국에 있는 이 IT인들 보호를 지금까지는 이렇게 또 받고 있었지만 이제 8월 달부터는 이제 대규모 추방도 이렇게 또 당할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 있다가 이제 갑자기 다시 또 이제 IT로 이렇게 또 간다고 하면은 IT는 또 난리가 나겠네요. 또 한바탕.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어제 폭탄 테러가 이렇게 또 있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스라엘에 있는 이 버스 그 차고지 있지 않습니까? 버스 차고지에서 버스 세대가 연달아 폭발을 하는 그런 사고가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히도 그 버스 안에는 아무도 없었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인명피해는 나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이렇게 버스가 뭐 세대나 이렇게 또 폭발이 되다 보니까 다른 이 버스들도 이렇게 또 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버스들도 폭탄이 이렇게 또 달려 있어가지고 원래는 오늘 금요일에 이렇게 또 터지게 시한폭탄이 이렇게 또 있었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계속 이렇게 또 조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도 지금 뭐 당연히 하마스 무장 주식이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테러리스트들이 이렇게 또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이 테러리스트들 강력한 대응을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휴전 중에 있기는 있거든요. 이 가자지구,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이랑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거, 뭐 휴전 중에 있기는 있지만, 이 웨스트뱅크 지역 있지 않습니까? 서안지구에서도 계속돼가지고, 뭐 분쟁 같은 게 계속 이렇게 또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계속되는 뭐 테러 같은 거 조금씩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뭐 이스라엘은 계속해가지고 좀 이제 많은 분쟁들이 이렇게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마크롱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러시아가 지금 이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 러시아의 이 우크라이나의 침공이 이 월드워 3 세계 3차 대전으로도 이렇게 또 번질 수도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마크롱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이 러시아를 본다고 하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랑만 이렇게 또 전쟁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다른 나라들로부터 군인들이 지원이 되고 있다. 아시다시피 북한 군인들 지원이 이렇게 또 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이 우크라이나 군인들이랑 이렇게 또 싸워가지고 북한 군인들 많이 이렇게 또 사망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란에서도 이란제 드론이 이렇게 또 이용이 돼가지고 이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또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이거는 세계 대전으로도 이렇게 또 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마크롱 대통령은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이렇게 일침을 놓았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미국의 대통령이 러시아의 대통령 이제 푸틴한테 굴복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이렇게 또 보여준다고 하면은 중국하고 이란 앞에서 약하게 보이게 되는 것이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또 자극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지금 이 미국 이 트럼프 대통령이랑 러시아 이 푸틴 대통령이랑 지금 뭐 회담을 이렇게 또 나누려고 뭐 준비를 하고 있고 뭐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 미국하고 러시아끼리만 지금 종결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 마크롱 대통령이 비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도 이제 마크롱 대통령은 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이렇게 또 지켜 세워줬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뭐 독재자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민주주의 절차를 이렇게 또 거쳐가지고 투표를 통해가지고 정정당당하게 나온 대통령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푸틴이랑 다르다라는 그런 소리죠. 푸틴은 완벽하게 거의 뭐 독재자이지 않습니까? 푸틴이랑 완벽하게 다른 이 민주주의 대통령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로 대응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많은 세계 질서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이랑 미국이랑 지금 갈라서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등지고 있었던 이 러시아랑 다시 이렇게 손을 잡으려고 하고 있고 많은 면에서 좀 안타깝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 하락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8%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S&P 500은 마이너스 0.5%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나스닥도 이제 마이너스 0.7%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오늘 이 미국의 주식시장을 이렇게 또 끌어내리고 있는 이 주식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있지 않습니까? 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이제 주식이 9% 넘게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또 끌어내리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왜 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주식이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법무부에서 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칼 청구 관행 조사를 이렇게 또 시작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주식이 9% 넘게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미시간대에서 미국의 이 소비자 심리 지수를 이렇게 또 조사를 해봤는데 미국의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가 9.8%나 이렇게 또 떨어졌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거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이렇게 또 떨어지면은 당연히 경기 침체가 이렇게 또 다가오는 게 아니느냐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의 주식 시장이 지금 다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중고 집들 있지 않습니까? 중고 집들이 지금 팔리는 게 저조하다라는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왜 팔리는 게 이렇게 또 저조한지 이렇게 또 보면은 지금 이 미국의 집값이 아직도 계속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아직도 디맨드랑 이 서플라이가 제대로 잘 맞춰지지 않고 있다. 아직도 이 공급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집값은 작년이랑 이렇게 또 비교를 해가지고 4.8% 상승이다. 1년 전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도 지금 이 모기지율 있지 않습니까? 모기지율이 계속 이제 높은 상태를 이렇게 또 유지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살 여력이 없어 보인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미국의 주택 거래하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29% 정도는 현찰박치기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 거의 대부분이 미국에서 집을 살 때에는 뭐 10%에서 20% 정도 다운페이를 한 다음에 이제 모기지를 끼고 집을 이렇게 또 사거든요. 그런데 집값은 너무나 비싸고 그리고 이제 모기지율도 이렇게 너무나 비싸다 보니까 그냥 현찰로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그런 소리죠. 돈 많은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29% 정도는 현찰 박치기로 이렇게 또 집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전에도 이렇게 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미국의 이 소비자 신뢰 지수 있지 않습니까? 이 소비자 신뢰 지수가 계속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2개월 연속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는데 특히 요번 달에는 저번 달이랑 이렇게 또 비교를 해가지고 10%나 이렇게 또 내려갔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뭐 관세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복 관세 같은 것들도 있고 그리고 수많은 이 나라들한테 관세를 이렇게 또 올린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또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이 미국인들이 지금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또다시 이렇게 또 생기는 게 아니느냐라고 이렇게 또 얘기가 이렇게 또 나오고 있으면서 지금 이 소비자들은 이 가격 상승에 대한 주관론적인 그런 이 비전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미국인들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이제 촉발을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설문조사에 따른다고 하면은 미국인들 62% 정도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관여를 하고 있지 않다, 제대로 행동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특히 1월달에 급격하게 이 물가가 이렇게 또 오르고 있으면서 2월달에도 계속 이렇게 또 급격하게 이제 물가가 이렇게 또 오르고 있으면서 이거는 이 트럼프 대통령 탓이다라고 이제 미국인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관세 정책들 뭐 얘기하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을 지금 자극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모든 인플레이션은 전 정부 탓이다. 이 바이든 대통령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이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본다고 하면은 이 바이든 대통령 계속해가지고 인플레이션 잘 잡고 있었거든요. 엄청나게 내려갔어요.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잡고 있으면서 이제 조만간 2%, 2점 몇 %대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조만간 2%대까지 내려올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선 다음부터 지금 뭐 관세 그 전쟁을 지금 예고를 하면서 너도 관세, 너도 관세, 너도 관세, 뭐 철강에다 관세, 여기다 관세, 뭐 다 관세를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거는 다 트럼프 대통령 때문인데 2월 달에 오른 건 다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지금 기름값 다시 오르고 있어요. 아니 트럼프 대통령 되면은 기름값 내려간 다음에 다시 오르고 있어요. 다시 지금 여기 캘리포니아 $5 다시 되고 그리고 물가도 지금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이 뻐꾸기 날려가지고 뭐 관세 전체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자극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다 전 정부 탓이다라고 책임을 회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 델타 에어라인 그 항공이 토론토에 이렇게 또 착륙을 하는 와중에 뒤집히면서 이렇게 또 착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델타 항공에서는 승객들한테 80명이 타고 있었는데 승객들은 76명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승객들 76명한테 $30,000씩 배상금을 이렇게 또 지급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만약에 승객들 전부 다 이렇게 또 동의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30,000씩 이렇게 또 받게 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 이외에도 승객들은 또 이 델타 에어라인 항공에다가 또 다른 이제 법적 조치를 이렇게 또 취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무슨 뭐 협약이 있다고 하는데 국제선에서 이렇게 또 부상을 입게 된다고 하면은 최고 $200,000까지 배상을 이렇게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델타 항공에서는 네, 그냥 빨리 승객들한테 이제 $30,000씩 주고 이제 입 닫는 거 이렇게 하자라고 합의를 이렇게 또 빨리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최고 $200,000까지도 이렇게 또 받을 수가 있게 된다고 하니까 아마도 지금 굉장히 많은 변호사들이 이 승객들한테 막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클래스 액션 하자고 라고 이렇게 꼬드기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변호사들이 그런 이제 클래스 액션을 이렇게 또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 뭐 승객들한테도 어느 정도 가기는 가겠지만 변호사가 가장 많이 가지고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클래스 액션 하자라고 이렇게 또 계속 이렇게 또 꼬드기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진짜 기적이지 않았습니까? 아니 비행기가 이렇게 내려앉았는데 뒤집어지면서 날개가 꺾이고 막 불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소방차에 이렇게 또 출발해가지고 불을 이렇게 또 잘 꺼가지고 단 한 명의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진짜 기적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또 너무나 안타까운 게 그때 한국의 그 무한 그 항공 참사 있지 않습니까? 그 비행기도 그때 좀 잘 좀 동체 착륙을 이렇게 또 하면서 멈춰줬었으면 아니면은 그 앞에 콘크리트 벽이 없었었으면은 사망자가 이렇게까지 많이 안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